2025년 한국 스타트업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무려 25년 넘게 이 치열한 시장에서 꾸준히, 정말 꾸준히 성공 스토리를 써온 그런 벤처 투자사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아, 네, 마치 숨겨진 강자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일본 SBI 그룹의 한국 법인이면서 또 코스닥 성장사이기도 한 바로 SBI 인베스트먼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회사가 가진 진짜 매력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그 SBI 인베스트먼트의 핵심 사업 모델,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는지부터 시작해서요. NHN, 카카오 게임즈, 또 메디톡스 같은 이런 굵직한 성공 사례들, 그 뒤 이야기하고 또 최근 실적은 어떤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아, 기대되는데요. 물론 벤처 투자라는 게 항상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 요인들도 균형 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SBI 인베스트먼트, 여기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1999년에 소프트뱅크 코리아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벌써 25년이 훌쩍 넘었네요. 네, 역사가 꽤 깊죠. 시작은 소프트뱅크 계열이었는데 이제는 일본의 그 금융 대기업 SBI 그룹의 핵심 멤버가 됐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역시 벤처 투자 그리고 사모펀드 운용입니다. 벤처 투자랑 사모펀드 운용이요. 네, 아주 그 씨앗 단계의 스타트업부터 좀 더 성장한 기업까지 단계별로 투자를 하는데요. 특히 강점을 보이는 분야가 IT, 그리고 바이오, 또 핀테크 이쪽입니다. 아, IT, 바이오, 핀테크, 요즘 가장 핫한 분야들이네요. 그렇죠. 현재 굴리는 자산 규모, 이걸 AUM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략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국내 벤처 캐피탈 중에서는 꽤 상위권이에요. 상당한 규모죠. 2조 원이요? 와. 근데 여기가 그냥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IPO 아시죠? 기업 공개, 혹은 M&A 같은 이런 투자은행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기업 성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거의 성장 파트너 역할까지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쩐지 성공 사례들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NHN, 위메이드, 카카오 게임즈, 이거 게임 판도를 바꾼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굵직굵직하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메디톡스, apta바이오. 와, 이렇게 계속 홈런을 치는 비결이 뭘까요? 역시 그 25년 경력? 물론 그 25년 경험 무시 못하죠. 엄청난 자산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모회사, 일본 SBI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정말 큰 힘이 돼요. 아, 글로벌 네트워크요? 네, 예를 들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외로 나가고 싶을 때 이 SBI의 현지 네트워크가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겠네요. 해외 진출은 정말 쉽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IT와 바이오 분야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전문성. 이건 오랜 기간 쌓아온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부터 회수, 그러니까 IPO나 M&A까지 책임지는 이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경험, 네트워크, 전문성. 이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봐야겠죠. 경험, 네트워크, 전문성의 종합 지원까지. 이야, 이건 정말 강력한 조합인데요. 이런 강점들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실적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 같아요. 매출 400억 원에 영업이익이 150억 원. 네, 맞습니다. 계산해보면 영업이익률이 37.5%나 되는데 와, 이 정도면 업계 최고 수준 아닌가요? 네, 맞아요. 보통 벤처 캐피털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한 25에서 30%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걸 훨씬 웃도는 아주 뛰어난 성과죠. 대단하네요. 그 이익은 주로 어디서 나는 건가요? 이익 구조를 좀 뜯어보면요. 한 60% 정도는 투자했던 기업들 가치가 올라서 이걸 팔거나 상장시키면서 얻는 투자 수익이고요. 나머지 한 30% 정도는 펀드를 운영하면서 받는 관리 보수. 이건 좀 안정적인 수익원이죠. 아, 투자 수익과 관리 보수. 네. 작년에는 특히 그 바이오 분야 투자 기업들 성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그 투자 수익이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꽤 크다는 거예요. 하긴 그렇죠.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재무 건전성도 봐야 하는데 자기 자본 비율이 한 55% 수준이에요.
보통 40% 이상이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이것보다 훨씬 높으니까 재무 구조는 매우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수료 수입도 있고 투자 수익도 좋고 재무도 튼튼하고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요즘 정부에서도 K 유니콘 키운다고 하고 벤처 투자 시장 자체도 좀 커지는 분위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정부의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이거는 분명히 SBI 인베스트먼트에게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소위 모태 펀드라고 하죠. 정부 자금이 민간 벤처 캐피털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규모가 커지면 시장 전체에 활력이 돌거든요. 그렇죠. 투자할 돈이 많아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 SBI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한 200개가 넘어요. 이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들, 예를 들면 바이오나 AI 쪽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또 뭐 ESG 경영이나 새로운 기술 영역으로 투자를 좀 넓히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가 많아 보이는데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벤처 투자라는 게 본질적으로 좀 위험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그 시장 변동성이에요. 어떨 수 없습니다. 경기 상황이나 증시 흐름에 따라서 투자 성과가 크게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무리 꼼꼼하게 분석하고 투자해도 그 투자한 기업이 기대만큼 크지 못하거나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위험은 늘 있는 거고요. 네. 100% 성공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괜찮은 스타트업 찾으려는 경쟁도 엄청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좋은 투자 기회를 먼저 잡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기회도 많지만 그만큼 위험 요인과 경쟁도 만만치 않다. 이걸 명확히 알아야겠네요. 그럼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지금 2025년 7월인데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떤가요? 네, 지금 주가가 한 8,500원 선이고요. 시가총액은 한 1,2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등락이 좀 있었어요. 네, 변동성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게 바로 이 벤처 캐피털 주가의 특징입니다. 투자 성과나 시장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근데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ER을 보면 한 10배 수준이거든요. 10배요? 네, 이게 동종업계 평균하고 비교하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저평가 매력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한 3.5% 정도로 꾸준히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변동성, 이걸 고려하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랜 경험과 또 강력한 네트워크, 그리고 인상적인 성과까지 보여준 SBI 인베스트먼트. 과연 이들이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넥스트 유니콘을 또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답은 미래를 보는 그들의 통찰력에 달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은 SBI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였습니다. 특정 종목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경우든 투자는 시장 상황이나 기업의 본질 가치 이런 것들을 아주 신중하게 분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해야 한다는 점. 최종적인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는 언제나 신중, 또 신중해야겠죠.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